강수현 양주시장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하루빨리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 신설 시 공공부지를 제공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포천시가 드론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정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포천시를 첨단 산업 지역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포천시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악화로 임대료 연체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 시에 올바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은 양주 지역사회의 수건 중 하나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강수현 양주시장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하루빨리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 신설 시 공공부지를 제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며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양주시. 늘어나는 인구만큼이나 학생 수 역시 증가해 과밀학급 등 교육 인프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 한 곳이 양주시와 동두천시 두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 양주 지역 시민사회는 보다 효율적인 교육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주 시민들이 지난 9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옥정 신도시나 회천 신도시 지금 회천 지구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학교 아이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교육청이 분리되어서 이 양주시에도 지원을 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더욱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강수현 양주시장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바라는 약 82,600명의 지역 주민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임 교육감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한 개 지역 한 개 교육지원청 구성을 공약한 상황. 강 시장은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한다면 공공부지를 제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학생 수나 인구 수로 하면은 다른 데 비해서 적지만 이런 도농복합시고 또 양주는 또 경기 북부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중적 규제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좀 접근을 해서. 한편 이날 강 시장은 임 교육감에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경기 최고 건립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특히 강 시장은 양주시에서 현재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최고가 지역에 함께 건립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드론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정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3년째 지정됐는데요. 드론을 일상생활은 물론 인명구조와 군사협업 등 다방면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한 발 더 나아가 제조업 중심의 포천시를 첨단 산업 지역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물과 휴지 등 각종 생필품을 실은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목적지를 향해 날아간 드론은 생필품을 전달하고 무사히 복귀합니다. 이 드론은 무게 50kg까지도 옮길 수 있는 화물 운송 대형 드론입니다.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도 가능한 크기입니다. 또 다른 드론은 대기질을 측정해 현장에서 데이터를 송신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해충을 퇴치하는 드론도 있습니다. 이 드론은 벌집 제거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불법 드론을 잡거나 공격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출 수 있습니다. 구조를 할 수 있는 로프를 장착해서 먼 거리에 원격지에 구조할 수 있는 로프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탑재할 수 있고요. 군용으로 사용할 때는 저희는 이제 소총이나 무기 체계 이런 거를 장착해서 다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형적,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드론 첨단 방위 산업과 연계한 기회발전 특구 지정 추진을 통해 전통 산업에 머물렀던 포천을 첨단 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구역을 받음으로써 실증을 편안하게 법적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실증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포천시는 승진훈련장, 다락대 훈련장, 영평사격장, 15항공단 등을 이용해서 드론의 실증 시험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포천에 있어 군과 연계한 드론 방위 산업으로 포천을 경기 북부 드론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6일 오후 5시쯤 양주시 율정동의 한 원단 창고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70여 명이 대피하고 창고 안 원단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쯤 양주시 은현면의 한 섬유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양주소방서는 인력 30여 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2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화재 당시 공장은 휴업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같은 보증금 문제뿐 아니라 임대료 연체 등 다양한 종류의 임대차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반드시 임차인들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데요. 네, 함철성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원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약속한 임대료를 주지 않고 계속 미루면서 연락도 되지 않는다 이런 지금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싶다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임차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에 대하여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이 1회에 그쳤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회 이상의 미납이 발생했고 횟수와는 무관하게 그 금액적인 부분이 2회분에 달하였다면 이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단 주택의 기준이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3기 이상의 차임의 연체가 이루어졌을 때 계약 해지 통보, 소송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 통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는 법정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료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력으로 내보낼 일이 아니라 법적 절차인 명도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명도 소송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권리관계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홀로 소송이 가능할 경우가 많지만 유의할 점이 많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용 증명도 받고 명도 소송까지 진행한다고 하면 이제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제서야 연체된 총액을 내고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다시 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냈다며 계약 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명도 소송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임대료 연체로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법률상 계약 해지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세입자가 불응한다면 명도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포천시에 대해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 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했는데요. 물품 납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입찰 공고문과 다르게 수행 실적을 평가한 뒤 계약 대상자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B씨는
환경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고의적인 위반 사례는 감경할 수 없는 데에도 감경해 처분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확인된 부정행위 관련자의 신분상 처분을 포천시에 요구했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범위 안에서 한 종류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포천시가 팜파크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 팜파크 조성은 민선 8기 포천시의 공약 중의 하나인데요. 동식물 체험장과 동물 공연장 등을 갖춘 경기 북부 최고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에는 이현우 포천시 부시장과 포천시 정책자문위원, 축산단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민 의견과 사업의 타당성 및 방향성 등을 용역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강 시장은 5일 양주시를 방문한 이 부위원장에게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이 그동안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왔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주와 포천 등 경기 북부 5개 지역이 협력체를 결성하는 등 특구 지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